서울의 부촌 성북동. 한때 조용했던 이 동네는 지금 거센 소문과 논란에 휩싸였다. 강그룹의 회장, 별표 강도윤, 58세, 별표 이 자신의 전 며느리 별표 강서진, 30세, 별표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다. 핀 대기업 회장이 전 며느리와 결혼? 핀강 회장, 아들의 죽음 후 전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핀 돈을 위한 결혼? 숨겨진 진실은?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사거리 강 그룹을 뒤흔든 소식. 믿을 수 없어. 강 회장이 정말 서진 씨와 결혼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 죽고 5년 만에 며느리랑 결혼? 강 그룹의 주가가 폭락 중이야. 이 결혼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야. 재벌가, 정치계, 언론, 그리고 대중들까지 모두가 이 결혼을 두고 떠들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SNS와 뉴스 헤드라인은 이 화제로 가득 찼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결혼이 대화의 중심이었다. 비구름 결혼식 날 폭우 속에서 강 그룹의 거대한 저택. 수십억 원이 들었을 결혼식장은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비가 거세게 내렸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치 이 결혼을 반대하는 하늘의 분노 같았다. 신부 서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행복도 없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다. 강한 남자, 재벌 회장,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그러나 지금 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이 결혼을 원했습니까?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부서진 하트 서진의 마음 사랑인가? 희생인가?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족쇄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그녀의 남편 별표 강지훈, 32세, 별표 이 죽었던 그날 밤. 그는 죽기 전날 밤 그녀에게 말했다. 서진아, 이 집을 떠나. 너도 위험해.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집안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가 남아야만 했다. 그녀가 진실을 밝혀야 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강도윤의 이유 보호인가? 속죄인가? 강도윤은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다. 서진, 내가 널 지켜야 한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선택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둘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저택을 응시하는 수상한 그림자. 그림자는 저택의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폭우 속에서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 그림자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5년 전 죽었던 강지훈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서울 성북동의 깊은 밤. 비는 멈출 기미 없이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강저택, 강그룹의 저택, 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실루엣을 드러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외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똑,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폭우와 함께 울려 퍼지는 강렬한 소리. 마치 이 집을 깨우는 경고음처럼. 사람 상체 철문 앞에 낯선 실루엣. 경비원들은 어두운 화면을 확인했다.
CCTV에는 한 여자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단출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강도윤을 불러.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비원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가 당황하며 무전을 보낼 때 강저택의 깊은 곳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위스키잔 강도윤의 동료. 저택의 거실. 고풍스러운 상들리에 아래 별표 강도윤, 강그룹 회장, 별표은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비 오는 밤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그녀가 사라졌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회장님, 저택 밖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흔들렸다. 누군데? 장혜원 님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연이 돌아왔다고? 문 마주하는 순간, 강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폭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눈앞에는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서 있었다. 장혜원, 55세. 그의 아내, 강지훈의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의 이친 주인.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이 살아 있었군. 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혜원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까만하트 어머니의 분노, 며느리의 공포. 그 순간,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혜원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계단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여자. 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 5년 전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 강서진. 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진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런데 서진이 내려오던 곳은 바로 2층 부부 침실, 즉 혜원과 강도윤의 방. 순간 혜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믿을 수 없는 현실. 서진도 멈춰 섰다. 눈을 깜빡이며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폭발 감정 폭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진아. 혜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너, 왜 여기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혜원의 손이 떨렸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듯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대답해봐.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러자 강도윤이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와 섰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혜원, 안으로 들어가.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나 혜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삭였다. 내가 사라지고 이 집은 이렇게 변한 거야?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어둠 속의 시선. 거대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사람의 그림자.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실루엣. 그 사람은 강지훈을 닮아 있었다. 불혜원의 귀환은 새로운 시작일 뿐.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의 무대다. 비구름 거센 빗속에서
얼어붙은 저택. 서울 성북동, 강저택.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온 세상이 폭풍 속에 잠긴 듯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폭풍이 지금 강저택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고압 얼어붙은 순간 5년 만의 조우. 거대한 거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방금 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장혜원, 55세.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지금 이 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입고 있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혜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다. 2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한 여자. 강서진, 30세. 그녀는 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시칼 혜원의 분노. 내가 왜 거기서 내려와? 서진아. 혜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너 왜 거기서 내려와?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혜원의 시선이 조금 더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도윤, 58세. 그는 서진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마치 그녀를 감싸려는 듯,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혜원의 숨이 거칠어졌다. 설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눈앞의 광경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폭발, 감정 폭발. 이게 내가 지킨다는 방식이야? 대답해. 혜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진은 움찔했다. 당신이 내 며느리였던 아이가. 혜원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내 남편의 방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강도윤이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혜원아, 안으로 들어가.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나 혜원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나 없이 이 집을 지켜온 방식이야?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원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받은 어머니의 분노가 가득했다. 너 이제 내게 뭐라고 변명할 거니? 물방울. 서진의 절망. 나는 떠날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떠날 곳이 없었어요. 혜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래서 넌 이 집에 남아서 내 남편의 아내가 된 거야?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나직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내가 여기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고압. 혜원의 혼란. 진실의 조각이 흔들리다. 그 순간 혜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뭐.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다. 그녀는 조용히 가슴팍에 옷을 풀었다. 그 아래에는 부서진 하트, 깊은 상처 자국, 칼로 베인 듯한 긴 상처, 오래된 흔적, 그리고 한때 그녀를 죽이려 했던 누군가의 흔적. 당신이 사라진 후 이 집에서는 죽음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됐어요. 해골. 열린 결말. 어둠 속의 감시자. 혜원의 손이 떨렸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강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역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다시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실루엣. 그 그림자는 천천히 강저택의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어둠이 존재한다. 서울 성북동 강저택.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저택을 울렸다. 그러나 지금 비보다도 더 차가운 공기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별표 장혜원 55세, 별표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젖은 한복을 입은 채 그녀의 눈빛은 거실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강서진 30세. 강도윤 58세. 비극적인 결혼의 두 주인공. 그리고 지금 혜원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위스키잔 강도윤의 무거운 고백. 강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위스키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마치 5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듯했다. 내가 사라진 날부터 이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어. 혜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듣고 싶었다. 식칼 5년 전 사고가 아니었던 죽음. 너 기억해? 그날 밤 내가 사라지고 같은 날 지훈이 죽었어. 그 순간 혜원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폭발 5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차를 몰고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 미끄러졌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자동차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별표 강지훈 32세, 별표은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 내가 사고를 당한 순간 지훈이는 이 집의 2층 복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 물방울 혜원의 절망.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혜원의 손이 떨렸다. 누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냐고? 강도윤. 그녀는 차갑게 외쳤다. 하지만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말해, 서진아. 부서진 하트. 서진의 눈물. 그날 밤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오빠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서진 하트. 5년 전 그날 밤 서진은 남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폭발. 서진아, 제발 당장 도망쳐.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후 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해골 진실이 묻힌 방. 혜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도대체 지훈이는 왜 죽은 거야? 강도윤은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알아버렸어. 혜원의 손이 저절로 굳어졌다. 무엇을? 강도윤의 시선이 저택의 긴 복도 끝에 있는 문으로 향했다. 이 집에는 아직도 아무도 열지 않은 방이 있어. 문 봉인된 문, 잊힌 공간. 장혜원의 시선도 그 문으로 향했다. 그 문은 5년 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층 끝, 강지훈의 방. 그 아이는 그 방에서 죽었어.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누군가 보고 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 폭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어떤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강저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 성북동 강저택.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문을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저택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저택 안에서는 한 개의 문을 열 차례였다. 문 강지훈의 방, 5년간 닫혀있던 공간. 2층 복도 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있었다. 강지훈, 32세. 5년 전, 그가 죽은 곳,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목격한 곳. 지금 그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장혜원, 55세. 강서진, 30세. 강도윤, 58세. 혜원의 손이 문고리를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만약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문 찰칵.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후레쉬 어둠 속의 공간, 멈춰버린 시간.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마치 시간이 5년 전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방 안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책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반쯤 접힌 담요가 있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바로 앞에 건드려지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혜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입에 가져갔다. 여기였구나. 해골 5년 전 마지막 밤. 혜원의 머릿속에서 마치 파편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날, 지훈이 이 방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이곳에서 지훈 오빠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혜원은 숨을 삼켰다. 뭐라고? 서진은 천천히 바닥에 앉아 책상 밑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것은 두루마리 오래된 봉투.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러브레터 강지훈의 마지막 편지. 혜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눈앞의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두루마리 엄마,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두루마리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을. 두루마리 엄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나도 지금 쫓기고 있어. 두루마리 엄마, 제발 조심해.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믿지 마. 두루마리 그 사람은 바로. 그리고 거기서 편지는 갑자기 끊겨 있었다. 폭탄 미완성된 마지막 한 줄. 혜원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종이를 꼭 쥐었다. 이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마지막 줄이 찢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이 남긴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후레쉬 USB 안에 숨겨진 비밀. 서진은 USB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열려고 했을 때 경찰차 비상등 탕.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폭발 쾅. 창문이 깨졌다. 그리고 한 발의 총알이 책상 위를 강타했다.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혜원이 급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강도윤이 재빨리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누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가? 그 남자는 비 속에서 총을 쥔 채 강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총구를 천천히 내리더니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 강지훈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생각하는 말풍선 USB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마지막 줄이 찢긴 이유는? 그리고 그 총을 쏜 남자는 누구인가? 서울 성북동, 강저택.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총성이 울린 후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폭발 창문이 깨진 채 빗물이 흘러들어왔다. 폭발 바닥에는 파편과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별표 장혜원 55세, 강서진 30세, 강도윤 58세, 별표 2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차 비상등 공격의 의미,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 서진은 얼어붙었다. 혜원은 온몸이 떨렸다. 누가 총을 쏜 거야?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지훈의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강도윤이 창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범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디스켓 USB 속에 숨겨진 비밀.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다시 움켜쥐었다. 이것이야말로 강지훈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다. 이걸 확인해야 해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안에 분명 지훈 오빠가 본 진실이 있을 거예요. 혜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컴퓨터 USB를 실행하다 남겨진 영상. 그들은 서둘러 서재로 이동했다. 강도윤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폴더 열기, 강지훈의 영상 마지막 기록.mp4. 노트북 파일이 실행되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훈이 화면 속에 등장했다. 비디오 카메라 강지훈의 마지막 기록. 엄마, 들리나요? 지훈은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비디오 카메라. 엄마,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입에 가져갔다. 비디오 카메라. 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엄마, 아빠, 그리고 서진아, 제발 조심해요. 이 집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어둠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선글라스.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서진은 숨을 삼켰다. 혜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사람. 혜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게 누구야?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그 진실을 직접 찾아야 해.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다. 그 순간 강저택 바깥의 숲속.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받기네. 저택 안에서 USB를 실행했습니다. 전화받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받기. 모든 걸 끝내. 불 USB가 밝혀낸 진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누군가는 그들을 지우려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말풍선 그들은 과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인가? 서울 성북동, 강저택, 폭풍우가 멈춘 뒤 집안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USB 속에 담긴 강지훈의 마지막 기록.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비디오 카메라,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 중 한 명이 배신자인가? 선글라스 불길한 분위기,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 서진은 USB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러나 혜원은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을 찾아야 해. 그 순간 서재의 창문 너머에서 어떤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사람 상체 의심의 시작, 배신자는 우리 안에 있다. 혜원은 조용히 강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혹시 당신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러나 그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중 한 명이라면 우린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식칼 다가오는 위협, 사라진 증거. 그 순간 전화받기, 강저택의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차 비상등 삐삐삐.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우모아. 서진이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휴대폰 금지, 서비스 없음. 전화가 안 돼요. 혜원과 강도윤도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똑같았다. 이 집 안에서 통신이 차단되었다. 보행자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천천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세 사람은 동시에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폭탄 배신자의 등장, 오랜만이네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혜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진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설마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강지원, 34세. 강지훈의 친동생. 그리고 혜원의 둘째 아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고압 충격적인 반전, 너였어? 혜원은 숨이 막혀왔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강지원은 여유롭게 웃었다. 네,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이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몸을 떨며 속삭였다. 설마 그 사람이. 강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 사람, 내 형이 마지막으로 말하려던 그 사람? 그리고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바로 나예요. 해골, 내가 형을 죽였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혜원은 손을 떨었다. 그러나 강지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이 알아버린 거죠?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서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강지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에는 한 개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왼쪽으로 가서 끝내기 열린 결말, 마지막 선택. 강지원은 총구를 서진에게 겨눴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겠네요. 혜원이 소리쳤다. 그만해, 지원아. 그러나 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지훈 형이 나를 막으려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날 막을 수 있을까요? 폭발탕.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될 것이다. 강지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집의 비극은 끝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말풍선 총탄은 누구를 향했을까? 강지원의 배신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그는 왜 지훈을 죽였을까?